정도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주책이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입니다. 명절들은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10월 14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대천원파크 부산경남 4경주 1600m에서 국내산 6등급 하경주입니다. 이번 캐팅가이. 이번 경주가 저는 기계라고 봐요. 조건은 한 바에서만큼이라고 한다면 멀쩡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음 9파크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에서 주행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번을 놓고 8번과 2위로 6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번 하경주입니다. 바로 가서 좋지 좋아요. 3,400m 대치고 2번경주로 모습을 보면 안 될 건 없죠. 지키가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면 다른 말은 나아진 모습이고요. 6번 놓고 4번, 8번, 10번. 바깥쪽 10번 다르마 6번, 10번 두 마리 앞섰고 9번 부산경남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신흥 부산경마대 6경주입니다. 재우시는 상태였습니다. 1번경주 돌아와서 상대적인 약했으면서 컨트롤을 뒤에 붙어있는데 옆에만 더그랜드 상태 좋아요. 너무 백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6번 놓고 8번 드려. 더그랜드 두 마리 팽팽하게 맞서면서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까 추석 내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대건의 더바가가 아닌 다바가 메인 승부 경주가 깨졌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죠. 저 역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하자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짜증나서 어디 이 방송 보겠습니까? 내용도 참 많았던 경주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전 틀렸습니다. 깨끗하게 틀렸고요. 많은 분들이 욕도 해주셨고 전 굉장히 오래 살 거예요. 하도 욕을 많이 처먹어갖고 아주 명절 내내 아주 사람들을 볶으신 분도 계시고 속상하니까 그러셨겠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속상한 것보다도 제가 한 1000만 배 정도 더 속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틀렸을까?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로운 추석을 좀 보내기는 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욕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저한테 위로를 해주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나도 똑같아요. 제가 상반기에 다바가 승부할 때도 그랬지만 처음에 상반기 승부할 때 울트라 로켓 채찍 놓치면서 1-3차 했잖아요. 그리고 부산 경마를 제가 부산 다바가를 하면서 54배의 배당을 잡아냈습니다. 쌍성식은 어마어마했었죠. 자,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줬느냐? 1, 2부분만 축하를 해 주셨죠. 그리고 전부 다 인마에 포켓 하셨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잘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어떠한 제스처 하신 분들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놈이고, 저를 예상을 들어주시고, 저를 찾아주셨던 분들이 저한테 저를 돈 벌게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속상한 거를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빌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라간 돈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복수를 하는 길밖에 없죠. 그 돈을 찾아와야죠. 좋게 생각하면 잠시 맡겨갔다가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경주에 다시 한번 승부를 하든가 아니면 주구장창 예상을 조금 더 신경을 쓰든가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도 참 많이 드렸었고요. 그걸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시집팔 조팔 찾아가면서 이 개새끼야 아가리를 찢는다느니 그럼 와서 찢든가 어떡하라는 거죠 자고 나도 괴로운데 나는 인생이 그렇게 편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방송에서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피해본 거에 제가 한 10배 이상을 피해를 봤습니다. 일축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드렸다면 찾아와야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부터 제가 지금 무기한으로 연장을 해놓긴 했는데 월문자 특별 이벤트 하고 있는 거 계속 무기한 연장을 해놨어요. 그거는 뭐 검빛 사이트에 가보시면 제 게시판에 나와 있으니까 초특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주 정도 이벤트 할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연장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송구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승부용주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잡죠.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뭐 더바가 승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죄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 승부용주를 오픈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내 음성 정보도 안 듣고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많겠죠. 그분들은 날로 드시는 거고 정작 저와 함께 한 배를 타셨고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제 매출 포기하고 뭐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승부용주로 가져가는 경주를 방송에서 시원하게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주력막권, 뭐 방어막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 대권은 승부하겠다. 이번 경우 승부용주다. 이렇게 오픈 승부용주를 이번 주부터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오픈 승부용주를 적중을 잘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날로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통장 문자로 하나 신청해 주시고 내 계좌번호는 오픈되어 있어요. 내 전화번호도 오픈되어 있어. 찾아보면 다 내 전화번호 에이스 경마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욕하실 분들은 전화하셔서 욕하시면 돼요. 무통장 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널려 있으니까 뽀찌른다 생각하고 입금하면 되고 그리고 난 그렇게 너한테 날로 주긴 싫어. 네 오픈 경주는 맞췄지만 그러신 분들은 뭐 다음에 승부경주 할 때 그 이후에 있는 승부경주에서 제 음성 정보 한번 들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사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는 잃으신 분들은 뭐 꼴보기 시켰지. 저 새끼 또 나와서 그냥 깝죽거리고 하는 거 꼴보기 시켰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죽기 전까지는 경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경마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경마장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부터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 아닙니까? 제 방송 한국마사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픈을 안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픈을 하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내가 만나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다 해드렸고 그게 제가 살을 붙이는 거는 제 판단으로서 살을 붙이는 거라고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네가 괜찮다고 했던 말이 안 들어오더라. 민원을 넣어. 저 개새끼가 나한테 사기쳤다. 그럼 나보고 방송 찍지 말라는 거잖아. 내가 오픈하지 말까 그냥? 그러지 마세요. 뭐 마주님들, 뭐 조기사님들, 관련 분들, 그리고 기수님들 제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럴 거면 보지 마십시오. 나는 못 발랐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서 기수애들 나보다 한 20몇 살씩 어린 애들한테 가서 허리 90도 숙여가면서 인사하고 아우 뭐 지난번에 너무 잘 탔어. 그냥 알랑방구 다 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와서 이렇게 날로 앉아서 여러분한테 다 공개해드리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시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몰려와요. 한 개, 두 개씩 막 몰려오니까 막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잘하면 되죠. 경마 잘 맞추면 여러분들이 또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인정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방송에서 오픈해드리려고 뭐 고배당을 마치든 중배당을 마치든 저배당을 마치든 여러분들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경마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경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 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 얘기는 일요일 날 다 했겠죠. 잘할게요. 뭐 잘해야 뭐 내가 뭐라 그러겠어. 뭐 내가 뭐 머리 삭발할까 그러면 뭐 지난번처럼 내가 홀딱 벗고 나와서 한번 저기 젖꼭지만 가지고 한번 방송 한번 찍어줘? 아무 의미 없어. 없잖아. 안 그래? 아무 의미 없잖아. 제가 맞춰드려야죠.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오픈 메인 승부도 제가 굳이 오픈 안 해도 되죠. 뭐 오픈하는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들으셔야 될 거고 문자 시청하셔야 될 텐데 오픈한다니까 내가 주로 몇 건까지 오늘 방송 한번 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고요.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조만간에 못할 수 있어. 하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하고 예상가들이 그러는 건가? 왜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나 봐. 자기들은 내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날로 얻어먹는 줄 아나 봐. 그냥 뭐 내용이 있다, 뭐 전화 통화했다, 뭐 이런 개소리로 하지 않고 실명을 거론하니까 부러운가? 그래서 그런가? 그럼 뭐 취재 들어오면 좋을 될 거고. 기수협회에 취재 들어오는 기수협회만 말씀드릴게요. 기수협회는 6시 반 정도 들어가는데 6시는 5명이 안 돼요 지금 기수협회. 예전에 많았을 때 기수협회 취재 들어오는 기자들이요 10명이 넘었었죠. 10명이 훨씬 넘었었는데 요즘 좋습니다. 한 4-5명 들어와갖고 그냥 얼망졸망 이렇게 머리 맞대고 있다가 기사 하나 들어오면 또 쫄래쫄래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좋습니다. 오늘 윤태혁 기수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마사회 입구에서 기수협회까지 좀 있어요. 걸어가는데 태혁이가 또 앞에 걸어오더라고. 못 봤지 나는 또 태혁이를. 태혁이가 저 앞에서 형!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불쌍해 보인다 얘기를 하죠. 이게 태가 나. 뭔가 좀 괴롭고 사람이 힘이 들면 내가 담배 이렇게 하나 탁 꼬라 물고 이렇게 추우니까 얼굴 떨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불쌍해 보인다 나보고. 내가 봐도 내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 솔직히 말해서 오늘 걸어보는데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웃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오늘 경마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출전 수가 많아요. 한 주간의 휴장을 끝냈기 때문에 출전 수 상당히 많고 또 출마 투표장에서 뭐 떨어지고 붙고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게 한 주 쉬었기 때문에 2-3주 정도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 또 원하지 않는 경주에 출전하는 마피들은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만나본 기소나 조교사들 또 관련된 이런 모든 함축된 내용들을 제가 방송에서 여실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통장 문자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계좌번호 열려 있고요. 그리고 월 문자 신청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뭐 약속한 거니까 뭐 해야지 어떡하겠어. 월 문자 신청 초특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검빛 사이트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또 뭐 있지? 음성도 좀 많이 들어주고 승부경주에 오픈까지 하잖아. 내가 매출 한 경주 포기하고 내가 밥벌이인데 내가 밥벌이 포기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승부처에서는 많은 호응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맨날 배신당하지만 그래도 믿어볼게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승부처 먼저 공지해드리고 출발해볼까요? 자, 3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가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고요. 제가 공지해드렸던 오픈 메인 승부 3경주로 잡았습니다. 마번을 확실하게 제가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버가 토요일날 경마에서 가장 고민을 해볼 만한 경주는 10경주가 되겠고요.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 제주경마는 4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한대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얼굴 똑바로 보고 눈 똑바로 뜨고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대건을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굉장히 반가운 기술 한 명 만나고 왔네요. 조재료 기수. 오랜만에 만나고 왔습니다. 머리도 파마도 했고, 페이스북, SNS에 쉬는 동안에 이것저것 좀 재밌는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모처럼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배우준 조교사가 좀 속을 많이 썩었죠. 휴준이 형이 얼굴을 안 보일 정도로. 원래 조교사협회에 항상 나오시는 분이 배우준 조교사예요. 기수생활 할 때에도 최고의 빠따였었죠. 내가 휴준이 형 때문에 참 많이 죽었다. 맞고, 옛날에. 근데 지금은 조교사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워낙에 조제로 기술을 자기 소속적 기술을 전담 마크 하시면서 굉장히 좀 많이 기회를 주셨고 또 조제로가 또 거기에 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왕증 호흡이 좀 안 좋아지는 기왕증 때문에 공백기를 가졌는데 특별하게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기왕증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기왕증이 상당히 솔직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잘 이겨내고 돌아온 것 같아서 밝은 모습으로 조제로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한 두세 주 정도를 이제 마당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경주 감각도 익혀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처럼 또 만났으니까 이야기도 좀 해봤고 자신 출전하는 마피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제로 기수를 만나서 얘기한 마필은 바로 이경주 출전하는 오번마 팍스레이입니다. 첫 번째 마필이고요. 참 별거 없죠. 이 말이 참 별거 없는 마필입니다. 연습 주행도 해보고 주행거보다 불합격 당하고 근본 자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전에서도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일관하면서 꼴등을 했던 마필인데 말이 괜찮다네요. 네. 아니 그냥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복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교나 복귀를 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조제로 기수는 의외로 말이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셔도 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팍스레인저라는 마필이 원체 부인기 마필이기도 하고 이러한 마필들이 3복으로만 들어와도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상당히 따뜻하게 하다못해 연성직도 10배가 나오고 10배 안 나오나 이거? 연성직도 10배 나올 것 같아. 나아졌으면 뭔가 변화를 보이겠죠. 또 느낌이 좋았다고 또 조교 때 좋았던 마필이 실전에서 잘 뛴다 이런 거는 공직상으로 당연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조교 때 잘 뛰지만 실제로 못 뛰는 마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2번을 물어봤는데 말이 괜찮대요. 저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이번 팍스레인저가 어떻게 뛰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출전 팍스레인저 상대가 센 것 같은데 재밌잖아 이런 거는 99배당인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한덕에는 오픈 승부영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오픈 메인 승부영주. 자, 7번마 성불 챔프입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순발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모습도 있는데 버티지를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좀 기댄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성불 챔프가 주행검사를 합격하고 나서 조교를 해보니까 의외로 또 말이 좀 호전이 된 느낌은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좀 어린 티가 많아서 딱 한 발만 좀 쓰고 이제 뽀로록 뛰고 이제 그냥 숨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기본 순발력은 좋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픈 승부경주니까 잠시 후에 마무리를 다 오픈해 드릴 텐데 저는 7번마 성불 챔프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주행검사 때 모습보다는 조교를 임하고 나서의 걸음이 좀 더 나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성불 챔프가 과연 어느 지점에서 과연 이 마필이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불 챔프 맞거나 사는 경우가 생겼을 때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성불 챔프 의외로 조제로 기수는 상태는 괜찮은데 딱 한 발만 쓰더라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직접 만나봤던 마필은 바로 오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과도한 인기 1위 10번마 사이먼 리치입니다. 이 마필은 저하고 좀 인연이 있죠. 슈마와 사이먼 리치 이 한 방에 맞고는 쌍승식으로까지도 한번 공략해봤던 한 번의 승부처였습니다. 제대로 맛있게 먹었던 경주이기도 한데 참 안 뛰죠.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끝걸음 자체가 조금 무뎌지는 맛도 있었고 레이스 자체가 제대로 못 풀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조제로 기수가 이 마필을 기생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거지만 이 마필은 나쁘다고 평가한 적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꽤 나오진 않았었고요.
지난번에 입상권 진입을 했던 게 5전 만에 첫 입상입니다. 뭐 계속 착순권에 머물던 마필이다 보니까 편성의 야채 팀에서 결국은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마필이 이렇게 한번 이기고 나면요. 이기는 방식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사이먼 리치 본 것 중에서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이번 경주가 상대적으로 경주거리가 1700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거리에 대한 경험이. 일본 우주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사이먼 리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3박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적절한 편성 만났고 뭐 직접 조교를 해봤던 뭐 저 기수도 마필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하니 굳이 15만 사이먼 리치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 경주를 배팅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인기 1위 마필이긴 하지만 현재의 컨디션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하니까 15만 사이먼 리치는 배팅권에 한번 중심에 세워줘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조재력에서 만나고 왔어요. 이 경기에 출전하는 오마 팍스 레인저 9구 마필이죠. 뭐 연승주의 상복승식 뭐 조금씩 소액으로 한번 관심 보시고 상병주에 출전하는 7마 성불챔포 아직은 조금 어린 마필이라는 티가 있고요. 5경주에 출전하는 10마 사이먼 리치는 뭐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교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다. 이런 평가가 조재력 기수가 직접 해줬던 얘기입니다. 제 뭐 개인적인 평가도 첨부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왔어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본 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내 한 6등급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죠. 전혀 뜬금없는 마필이 한 대가 눈에 자꾸 들어와서 사실 제가 이 경주를 승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1경주에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했는데 그 마필도 뭐 중요하지만 뭐 충막감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충막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6번마 아멘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아름다운 소풍과 아멘다 뭐 적중을 하긴 했는데 뭐 인기 1, 2위였으니까 배당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소풍도 선행 주도를 하지 못하니까 데뷔전때 졸전했는데 선행을 하니까 더 뛰었던 경주고요. 아벤다도 외곽에서 몰고 들어와서 걸음을 더 보였던 마필인데 이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 뭐 마신차는 좀 있었는데 너무 쥐어짜는 거 아니야? 끝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편성은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약한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멘다는 사실 이 편성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정호익 조교사 마방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선행 주도권 싸움에서도 루비월킴이 뭐 선행만 나가지 않는다면 선행까지도 한번 누를 만한 편성을 만나서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지난번 때 뭐 아주 여러 개 많이 남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경주의 편성이라든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럼 아멘다는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경주를 제가 왜 승부처로 삼고 싶었냐면 바로 이 10번 말 레이지 미역 때문입니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라 그럴까? 마필 자체의 능력이 뭐 일치월장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레이진 미역이 7월 1일 경주 이후에 7월 30일 경주 때 그랬는데 제가 김태형 기수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7월 1일 경주에서는 약간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 경주에 나왔을 때 이게 뛸말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도 안 나오는데 이거 자꾸 뛸말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결국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마필이 7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공백기가 보여지고 또 만나본 김태훈 기수도 의외로 조교를 해보니까 여전히 칼칼하고 좋은 느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조교를 하는 조교자가 말이 좋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린 마필들이고 뭐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그걸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무리 뭐 만원경 각다 대고 조교를 보든 동영상 뭐 확대해서 보든 아니면 경주 복귀를 해뭐 실질적으로 탄 사람보다도 제가 더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탄 사람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싶으면 레이지 미업은 이번 경주에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더 보시고 20번 레이지 미업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 마필 말고 뭐 다른 마필이 다 그래요. 이번 제국의 후에는 지난번에 1700m 출전했다가 개됐어요.
저 인기 1위만을 팔릴 때 이거 놓고 살 필요 없다. 이거 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라스트 잭팟의 원 리더 이 막권에 적중에 또 성공을 했었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공의 후예가 그 전에 이기회 기수가 이제 입상을 할 때도 그랬지만 완전 개바닥에 누워 있었죠. 최고위권에 전개하다가 선두권이 무너지니까 편성이 약해서 한 발을 쓰면서 이제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문세영 기수 딱 교체되니까 뭐가 돼? 사람들 눈이 확 몰리지. 자, 천하의 이기회 기수가 타고서 입상했는데 우리 세영이 형이 탔으면은 뭐 쌍대가리지 뭐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마필의 능력을 평가해 봤을 때 한대건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국의 후예를 믿을 수 없다. 이게 능력만 하고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1700을 도전하면서 그것도 처음으로 늦추입을 할 소리가 상당히 높고 검증해봐야 된다. 여지 없죠. 그대로 뿌려졌는데 거리를 줄였어요. 보통 이제 조교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기 집에 있는 말들은 다들 나쁘다는 평가를 많이 안 합니다. 아니, 물론 그러신 조교사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조교사들은 자기 새끼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 자기 새끼들 마주님들이 비싼 돈 주고 사준 말들인데 그 마필을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교사는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제 보기에서 항상 좋다고 우리 원규 형이 얘기하긴 하는데 나 지금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전결 3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페로비치 기수가 막 그냥 웬만한 인기만 다 타고 있죠 지금. 아무리 페로비치 등짝이고 편성은 약하다고 해서 무시는 못하지만 난 얘 정이 안 가. 애가 말새끼가 너무 늦추어버려서 3번은 루비 벌킨도 마찬가지예요. 휴양을 하고 나와서 뭐 얼레벌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경주에서 선두권 강탈까지 하면서 근성을 보였어요. 코른발이 나쁘지 않더라고. 오히려 루비 벌킨은 쉬었다 나온 게 이게 안면 부상이 좀 있었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7번 벨링은 맨날 그러고 8번 청원이로는 솔직히 편성덕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옥성이 형 1경주 타는 건 너무 불안하다. 이 형은 인기만으로 팔리기만 하면 불안하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마필인데 마방에서는 이게 마필이 좀 단단해지고 있다고 해요. 단단해지고 있는데 뭐 솔직히 편성 때문에 온 거죠. 뭐 능력 때문에 온 건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연대학 기수 실마 시네타 그저 그래 그러는데 요게 악벽 전문 기수 아니겠습니까? 윤태혁 기수가 나 이렇게 태혁이만 타면은 이렇게 자꾸 무섭지 말이. 오늘 윤태혁 기수 농담도 했었는데 그 얘기까지 다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저는 하여간 윤태혁 기수는 상당히 말을 잘 타는 기수라 생각합니다. 기승 횟수에 비해서 레이스의 판단도 체중 조절이 안 돼서 그렇지 괜찮은 기수예요. 시주모 신의탑은 이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경주는 6번 아멘다가 뭐 월등한 축이니까 그냥 쌍대가리 놓고 하십시오라는까지는 말씀까지 못 드리겠어요. 입상권 정도가 유력하니까는 6번을 놓고 하셔야 될 것 같고 10번은 레이저, 미역 당연히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이 마필은 이번 경주가 아니더라도 꼭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많이 팔리지 않는 마필이니까 6번, 10번 쪽에 좀 더 방향을 좀 맞춰보고요. 10번을 놓고서는 10번의 복연이나 이런 것도 배당이 좋을 거예요. 3번 루비벌킨이나 2번 제국의 후예, 뭐 실물 사신의탑 이런 마필들도 배당이 보장이 된다면 한번 소액으로만 한번 방어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번 놓고 2번, 3번, 10번, 11번. 그 중에 10번만 레이지 미업은 한대건이가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마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이경주입니다. 경기로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어요. 뭐 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즈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과연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을 뛴 것인가? 그리고 실전을 치르는 데뷔전을 치는 마필들의 주행검사 모습이 또 얼마만큼 좋았는가? 이게 이제 사이즈 싸움인데 검증이 안 됐죠. 신마들은 검증이 안 됐고 실전을 뛰어온 마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온 마필이 바로 이 시우마 금화썬더인데 사실 당일날 그 경주에서 금화썬더는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마필은 아닙니다. 선행을 갈지도 몰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추열 기수가 악착같이 밀어. 게이트 대비 상당히 빨랐죠. 선행을 주도해버리니까 버텼어요. 근데 끝걸음 자체는 사실 잡히는 거로. 게이트 대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딱 열리면 앞에 나가 있을 거예요. 또 누굽니까? 박태정 기수 아니겠습니까? 선행왕 알모리에서는 뭐 하만식의 견주는 기수가 박태정 기수 아니겠습니까? 딱
딱 나가 있는데 문제는 못 버티는 게 문제죠. 거름이 상당히 많이 묻어졌었고요. 지난번에 다른 마필들이 좀 서둘렀으면 이거 잡혔습니다. 거름 빨라 보면. 그래서 금화 썬더가 강력한 충마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은 분명히 가는데 과연 이 선행력을 얼마만큼 살릴 수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에 또 미친 척하고 선행 나가는 놈 있으면 또 뭐 물론 넘어가겠죠. 워낙에 빠르니까. 근데 그만큼 힘을 더 써야 되는 외곽 게이트라는 점이 아쉬워. 금화 썬더 뭐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충막감을 놓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고요. 저는 15번 독도지기를 재밌게 봅니다. 뭐 주행감사 모습은 뭐 순발력에 뭐 지구력, 막판 제어하는데도 마피는 그냥 뛰려고 그냥 꼭 이러고 뛰어요, 얘가. 막, 무슨 말이 새끼 이러냐 그랬는데 상당히 보기 좋은 일본 007 때의 기록도 그렇고 15번 독도지기는 상당 부분 뛰어주고 40조는 이런 신마들도 상당히 좋은 말들을 많이 골라갖고 와요. 15번 독도지기, 뭐 충막감을 보고요. 내용도 괜찮아요. 약간의 좀 이별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좀 마가 있다고 보는데, 4번 남선은, 이게 한 번은 1분 4초 8로 주행검사 합격을 하지만, 기록은 합격이에요. 근데 불합격 처분을 당하죠. 그 주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불합격 처분을 당한 건데, 9월 8일 경주에서는 경주를 주도해버리니까, 마필이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마필들은 못 믿죠. 그러니까 느린 마필들 만나고 경주를 주도하고 편하게 모래 안 맞으니까 뛰는데 모래를 쳐맞아 버리면 마필이 어디를 갈지 몰라요. 어디 튈지 모르는 공을 럭비공 갔기 때문에 한 번에 불합격이 주행 불량 끼고 한 번에 합격이 모래를 맞지 않고는 전개. 이러한 마필들은 실전에서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남선은 인기를 끈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찝찝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우리 인석이 형, 6번 클린 플라워가 지난번에 산통으로 취소되고 나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클린 플라워는 준비도 착실하게 했고 그런 건 나쁘지 않았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마방에 워낙에 자원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뭐 워낙에 한 20몇 마리가 나와요. 이번 주에 33주가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는 못했는데 6번 클린 플라워는 나름대로는 싹수가 있는 마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 한생글로리도 팔리죠. 뭐 김동균 조교사도 나 만나봤는데 김동균 조교사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해맑어. 저하고 농담 따먹기를 워낙에 많이 하니까 김동균 조교사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괜히. 어쨌든 간에 뭐 이마필이 순발력을 보이죠. 근데 직선에서는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긴 할 거예요. 이제 선행 싸움을 펼칠 수 있는 거 선두권을 가담은 되는데 끝걸음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어서 뭐 버티면 또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10번만 독도지기를 충막감으로 놓고 6번과 12번 10번을 놓고 6번, 12번 이 두 마리 앞필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요. 배당이 나온다면 실무, 배당까지는 아니지만 뭐 인기권이니까 실무 환생글로리라든가 이거밖에 없네. 뭐 한번 남선은 어차피 못 사는 거고. 아, 있다. 뭐 팍스레인저. 우리 조재래 기수가 의외로 많이 좋다고 했던 말. 팍스레인저가 들어오면 구구지 뭐. 이거는 뭐냐. 어떻게 뛰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한대관은 10번을 놓고 6번, 12번 두 마리 앞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어부지리 격은 5번과 뭐 11번 이 정도 안에서. 상마 남선은 솔직히 좀 찝찝해요. 만약 기본적으로 모래를 맞지 않고의 주행과 맞았을 때의 주행이 틀리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한대관의 첫 번째 오픈 메인 승부처. 그리고 원래 오픈을 안 했다면은 토요일 경마에 한대관이가 가장 처음으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막상 또 까려고 하니까 또 그렇네. 어쨌든 간에 까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막감은 이번은 럭키미스예요. 제가 이마필은 주행검사 때부터 여러 개 원체 많아서 유심 있게 봤는데 체형은 좀 작아요. 440kg대의 체중이다 보니까 좀 작은데 요 마필 내가 김용준 기수도 만나봤지만 뭐 신마들은 뛰어봐야지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마들은 뛰어봐야지 아는데
그래도 뛰어보기 이전에 느낄 수 있었던 조교 때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마필의 주행 습성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김종준 기수 내심 마음에 들어섰나 봐요. 그래서 럭키미스라는 마필이 잘 뛰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편성을 고르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 편성으로 왔다는 것은 또 번호까지 2번 게이트를 차고 앉았기 때문에 뭐 이번 럭키미스가 인기권이긴 하지만은 저는 럭키미스를 믿습니다. 예, 워낙에 내용도 그랬었고 또 경주의 전개 조건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럭키미스는 어차피 데뷔전을 치는 마필들이에요. 뭐 10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럭키미스는 뭐 축막감으로 또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와라와라는 아직은 와라와라가 아니던데 그냥 우격 다짐이던데. 그래서 내가 끝판왕은 나름 여력은 없는데 차후에는 띄워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고. 명품 보배는 의외로 괜찮아요. 이게 주행감사 때 모습을 보면은 이게 스스로 막 끌면서 이제 선의권에 가담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동화 기수가 탈 줄 알았는데 이동화 기수가 뭐 20조의 마피들을 많이 타니까 이걸 못한 것 같아요. 명품 보배. 동화 같은 말이 또 괜찮다고 하네요. 명품 보배 느낌이. 명품 보배는 전기가 유리하니까 가능성이 열어놔야 될 것 같고. 6번은 그렇고 7번 성불 챔피언은 좀 어리다는 말씀 약간 말씀드렸죠. 직접 만나가서 코너에서. 8번 승리 플러스는 그냥 고지고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정원 기수는 주행감 때 모습보다는 실전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성장이 상당히 빠르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글쎄요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희망의 날개는 김혜성 기수가 하루 조교하고 우리 형철이 형이 또 하루 조교하고 별 특징이 없나 봐요. 크게 뭐 느낌이 없나 봐요. 이거 주행감상 못도 그랬습니다. 별 느낌이 없었죠. 10번 안 되고 실무 더블드 참 마방의 색깔인지는 모르겠는데 최범기 제 스타일인지 주행검사 때에는 늑발도 하고 후미권에 있다가 뭐 데뷔전에서 갑자기 선행을 빡빡 나가요. 최범기 기수의 스타일인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얄밉죠. 최범기 기수가 그럴 때는. 이번 필도 사실 굉장히 후미권 전개를 했습니다. 직선권에 채찍을 2-3번 되니까는 오히려 탄력이 칼칼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전 이거 그렇게 늘어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워낙에 조교 때의 모습도 그렇고 또 끝걸음만으로 승부를 한다 하더라도 신마들이 많은 경주인 것에 비해서 능력마들이 많이 포장한 경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과 보고들은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시험과 구름 조치대도 마찬가지죠. 이게 주행불량기를 보였습니다. 7월 14일 경주에서 주행불량기. 역시나 7월 28일 그 1분 5초 6으로 합격을 했지만은 주행불량으로 불합격 처리됐고요. 7월 28일 날 여전히 마필이 지멋대로 좀 띄우려고 하고 고갯짓도 많고 제대로 뭔가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마방에서 놀렸죠. 7월 28일 날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말을 조율을 했는데 이게 제가를 좀 빼고 나왔어요. 지금 원래 찾던 이제 승인 제가를 빼고 나왔는데 아무리 페르비치 기수 또 솔직히 조교 때는 좋아요. 주행불량기가 많이 잡힌 모습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순치가 완벽하게 됐다는 제가 검증을 못 해왔기 때문에 인기권으로 팔리긴 하지만은 그렇게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어차피 조기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마 3경주 한대건의 오픈 메인 승부처 처음이네요. 오늘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배팅하겠습니다. 2번마 럭키 미스를 놓고 11번마 더블 골드. 자, 2번 11번 마권에 한방 마권으로 승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성식도 2번 11번. 2번 11번. 이거 한방 마권이 한대건의 오픈 메인 승부처. 승부 마권 공개해 드릴 마권이고요. 자, 2번을 놓고 5번과 12번. 두 번의 앞필은 방어해야 되는데, 배당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현장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주력 마권은 2번, 11번. 이거 한 방의 막권이고요. 2번 넣고 5번, 12번 방어하면서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오픈해 드리면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기원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돼서 한대건의 죄가 좀 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막권들 많이 사보십시오. 자, 설경마 4경주입니다. 9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눈에 보이죠?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경주인 것 같은데. 3번마 엠파이어 킹덤. 데뷔전 때 선행을 나서니까 말이 뛰어요.
근데 뭐 황홀한 질주라든가 뭐 포세이돈 이게 면면히 살펴보면 능력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엠파이어 킹덤이 뭐 물론 이제 선행을 편하게 나서고 제어를 했기 때문에 걸음이 좀 덜 나온 걸 수 있는데 끝걸음도 1200이라서 그런가 좀 덜 나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이찬호 기수도 말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모래를 맞지 않은 주행이었었잖아요. 선행을 가서 이제 주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다 했는데 뭐 또 모래 안 맞게 생겼네요. 안쪽 3번 게이트고 선행을 가니까 뭐 안 될 건 없다고 보고 6번 위즈레이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죠. 사실 주인공선 모습 보면은 선두권 가는도 어렵지 않고요. 페로비치가 그냥 이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도로 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인기만 타고 삽질거리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보여준 걸음이 그래요. 6번 위즈레이나는 보여준 걸음이 원체 좋아서 상당 부분 띄워줄 것 같고요. 이 8번 나범도깨비도 주인공사 모습은 사실 좋았습니다. 순발력도 보여줬었고 직선권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힘이 찼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약간은 제가 들은 바로는 약간은 좀 힘이 좀 어린 티?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서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매사가 떨어질 거예요. 8번 나범도깨비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어디가 듣나? 아니면 여러분들 맞고 샀을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나 봐요. 근데 뭐 어차피 신마들 아닙니까? 도깨비 같은 마필들에서 뭐 어떻게 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이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잠재 능력이 갑자기 폭발을 해서 잘 뛰면 좋고요. 그뭐 웰지스케이는 약간 좀 채찍을 동반을 하면서 했는데 선행을 갔다는 부분이 이 엠파이어 킹덤을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찝찝하긴 하네요. 뭐 그래도 뭐 안 될 건 없고. 이거 세 마리 3번마 엠파이어 킹덤, 6번 위즈레이나 그리고 9번마 웰리스케이 이 세 마리의 3파전 양상으로 끝이 날 소지가 상당히 높죠. 정상적으로 하면은 3번마 엠파이어 킹덤을 놓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6번마 위즈레이나의 잠재 능력이 상당히 좋아 보여서 6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6번 놓고 3번, 6번 놓고 9번, 6번 놓고 3번, 9번 두 마리 앞이 일단 4경주는 관심 가져보고 8번 나범 도깨비는 들어오면 날 욕해 그냥.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한 마디 더 불러주면 될 거 아니야. 6번 놓고 8번. 근데 내용은 그래요. 자, 서경만 5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700 공단 6등급. 머리에서 지진 나죠.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10번 사이먼 리치를 제외하고서는 이게 참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마필들이라서 정말 깜깜합니다. 이 경주가. 10번을 제외하고서는 마필 능력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번 터프 트로피는 뭐 하정우 기수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말하는 게. 정확하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터프 트로피는 어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 많이 안쪽으로 기대던데. 그랬더니. 기대기는 심하게 기대더라고요. 그럼 뭐가 좋아졌다는 거야? 기대는 게 잡혀 좋아진 건데.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고. 듀얼 최강은 우리 평수형.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하지만은. 아시잖아요. 우리 평생 이게 좀 너무 많이 타기가 과연 어떻게 무서울지 말을 못하겠다. 방송 볼까봐. 무적의 순간은 나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생각보다 걸으면 안 나와요. 근데 이세영 앞이고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뭐 원더풀 로키도 솔직히 뭐 청운이로 퀴즈 파이어 이런 나필들이 틈에서 쥐어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걸음인데 별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솔직히. 지금 샤플루비는 이게 선행을 한번 시원하게 가서 버텼으면 좋겠다 했는데 선행을 가서 깨졌어요. 8월 13일날 1300이었었고요. 경우는 또 이 9월 9일날 경주 때도 아예 뭐 따라가서 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샤프루비는 김혜성 기수의 평가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평가가 다 나쁘지 않았었고요. 1300, 1000m를 걸어가길래 1300도 걸어가고 1000m 거리를 줄였으니까 낫지 않을까 했는데 1000m도 걸어가길래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건가 했더니 오히려 이게 이마필이 긴 거리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김성 기수한테. 저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얘기 하자면 깁니다. 이게 이 기수들 직접 말을 타본 기수들만 아는 내용인데 이게 1000m를 선행 가서 걸어가던 말이 1200이나 1300을 선행 가서 한 바퀴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 7번 샤프루비는 아마도
김혜성 기수는 이 마필에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나. 뭔가 긴 거리가 더 낫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보여준 거는 보면 좀 그렇고. 8번 샤나오는 이찬우라는 걸 빼고서는 샤나오가 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 줄 알았더니 추입해서 올라오고. 워낙에 도깨비 같은 말이죠. 찬우가 원체 말을 잘 타니까 이찬우 기수가. 그런 것을 기대해보는 거지 마필의 능력만 놓고는 기대해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스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마필 가지고 승부를 했다가 아주 개차반이 됐는데 진짜 쪽팔려서 얼굴이 좋습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m 경주나 1600m에서 바닥에서 참고 있다가 한 발 쓰니까 꽤 올라왔어요. 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정작 거리를 100m 늘리고 나서 추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여요. 잠깐 언뜻 보이는데 결선전만 한 100m에서 다시 또 걸음이 안 나와주고 있어서 호흡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1700은 도대체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그래도 차라리 참고 한 발을 쓰기 위해서 1700가 나온 건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전반적인 경주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끝걸음으로서 한 발을 쓸 수 있겠죠. 자, 이번 5경주에서 10번 샤인먼 리치는 뭐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 15번 캔턴 파워도 박병일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조교 때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뜨는지 모르겠다. 요걸 한 3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별로 없는 말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 조교 때는 명마가 따로 없대요. 이미 왔습니다. 이건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실제는 안 뛰어서 그렇지. 우리 태종 형이 또 얼마나 또 빨래 짜듯이 쥐어 짤지는 모르겠는데 보여준 과목을 놓고서는 뭐 추천을 해드리기도 좀 솔직히 뭐예요. 성형만 5경주는요 10번만 사이먼 리치를 놓고 일단은 7번, 8번, 9번입니다. 10번을 놓고 7번, 8번, 9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변이 나온다면 3번 무적의 순간 뭐 이 한마필 정도만 언급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5번 원더풀 럭키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0번 사이먼 리치에게 놓고 하겠습니다. 10번 놓고 7번, 8번, 9번 세 마리 앞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6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나 지금 방송을 1시간 조금 못되게 찍었는데 어떻게 경주는 6경주밖에 안 돼? 야, 진짜 여러분 지겹겠다. 내가 지금 말을 정말 많이 하나 봐. 줄여야 되는데 이게 입이 살아있어갖고 말을 못 줄인다. 더 조금이라도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떤 분은 또 이런 거 갖고 욕하더라고. 너무 말이 많고 뭐 그걸 일일이 다 한 마리 다 설명해줘야 되냐 안 되냐만 얘기해줘라. 에휴 씨. 그렇게 경마하니까 맨날 오링되는 거야. 뭘 알고 해야지 경마를. 말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돈 죽인 놈이 누군지 최소한 말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때 내가 1번에 배팅했잖아 2번에 배팅했잖아 뭐야. 그렇게 복수하겠어? 에휴 참 답답해요. 이번 6경주도 사실 능력만은 없죠. 뭐 딱 부러진 능력만은 사실 없습니다. 땡기는 마필은 있는데 뭔가 좀 찝찝해. 1번 펄키는 뭐 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백산 아일랜드와 31.9배의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죠. 맛있게 적중에 성공을 했었고 페어슈아가 선행을 갈 수 있을까가 걱정이에요. 선행만 가면 좀 뛸 텐데 근데 클래스샷이 안 느립니다, 사실. 클래스샷이 안 느리고, 또 외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고아 비카 뮤직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안 느린데, 선행 가겠죠, 페어수아가. 선행 간다면은 뭐, 능력은 크지 않지만, 안토니오는 선행 가는 거에 재미 붙였나봐. 얘가 한국 경마에 빨리 적응한 것 같습니다. 세바는 결국 갔어요. 적응하지 못하고. 근데 얘는 발주기 이탈을 끌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선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상하이 팡팡은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하면서 말은 좋았었는데 그 당시에 정정에서 말은 좋았었는데 외곽에서 자리를 전혀 잡지를 못했었죠. 안쪽 게이트 들어오면 사실 이 상하이 팡팡을 이동진 기수가 안 탔다면은 저는 한번 충격감으로까지 한번 놓고서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많이 했어요. 뭐 21자를 뛰면서 걸음 다 드러났지만 최근에 모습이 원체 좋아서. 이구간 백산여왕도 사실 퍼스티지에게 질 때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것도 뭐 별거 없구나. 그래서 7월 30일 날 인기만을 팔릴 때 아주 당당하게 저희가 지워먹었던 마필이죠. 자, 9월 16일 경주는 또 상황이 틀려졌죠. 선입권에 가담을 하더니 끈끈한 걸음을 보여요. 그러니까 좀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 6번과 백산여왕이 비록 2착 승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쥐어짜더라도 그래도 쥐어짜더라도 용근이가 쥐어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용근이 형이 요즘 인터뷰를 안 해주는데 왜 그래? 정말 해주면 좋겠구만. 백산여왕은 충막감이고 7번 실버라이언은 뭐예요, 이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신 나가는 것 같아. 말이 왜 짜증나는지. 9번마 비카뮤직은 휴양을 갔다 왔는데 한 2달 정도 넘었는데 이 선유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이고 말은 의외로 괜찮다네요. 박상영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마필들이 고배당이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비카뮤직도 큰 능력 있는 마필은 아니고 최선화 좀 버리고요. 실용화 서울볼트도 사실 이 마필이 뭐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해서 더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제가 이 마필은 근본 자체가 좋은 마필은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라는 말씀을 축구장창 들었던 마필이에요. 여지없이 깨지고 있었죠. 휴양도 하고 뭐 했는데 편성은 정말 기가 막히다. 편성만 또 잘하면 또 될 것 같기도 한데 서울보트 자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 화이트 큐비드는 매번 늦발 때문에 주영 지정받고 있고요. 이번 6경주는요. 6번 백산여왕을 놓고 5번마 상라의 팡팡, 3번 페어의 수화, 9번마 비칸 뮤직, 11번마 서울보트, 1번마 펄킨. 뭐 이렇게 많냐. 아이씨, 더럽게 많네. 근데 펄킨도 너무 늦게 올라오니까 좀 짜증나. 6번 5번 6번 5번 쪽에 좀 더 주력을 하고 6번 5번을 놓고 1번 3번 11번 9번이 들어오면 좋겠다. 애매하다. 네. 능력마다 없으니까 애매한 경주는 패스하면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경주에서만 때리면 됩니다. 자, 설경마 7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야, 내가 승부 경주 이렇게 뒤잡았나? 7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일단 충막감은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뭐 대구나 놓칠 수 없는 충막감이죠. 이제 후차권에서 이제 난리 브루스가 이제 펼쳐질 건데 대구남은 사실 최범현 기수와 더 절묘한 호흡을 보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참 잘 탑니다. 최범현 기수가 말을. 정말 얄미울 정도로 말 잘 타는 기수인데 이 창고 한 발, 선입권에 한 발. 대구남의 순발력도 상당히 보강이 많이 된 느낌이고요. 지난번에도 영화마리안과 달달이한테 깨질 때도 깨지지 않을 경주에서 깨진 게 아닌가. 거의 착차가 없었었죠. 뭐 달달이가 또 이번 경주에 출전하긴 하지만은 뭐 대구남이 지난번에 부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1700m 첫 도전이라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전 더 낫다고 봐요. 뭐 대구남은 충막감이고요. 후차권 한 마리만 차놓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 잘 떴다.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그만큼 능력으로 잘 떴다든가 아니면 편성을 잘만 잘 떴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기가 막히게 풀리고 인기마가 다른 말 엉덩이에 얼굴을 쳐박고 뛰더라. 뭐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으로 잘 뛴 말은 인정하면 되고요. 능력이 아니라 약간의 어부지가 있었던 인기마피들은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대건. 오마 대구남이라는 마필은 한대건이가 승부를 하겠다는 경주의 충막감입니다. 충막 공개해드렸어요.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품이 많은 마필들이 원체 많습니다. 자, 그 거품만 걷어내고 보면 말이 없어요. 맞고 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호재죠. 한대건 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뭐 대구남 공개해드렸고 충막감 세워놓고 딱 걷어내고 한대건이가 알고 있는 기본 능력 있는 마필. 그 마필 한 마리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주장했고요. 내추럴파크 부산경남 4경주 1600m에서 국내산 6등급 4경주입니다. 이번 캐팅가이. 이번 경주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조건은 한 바에서만큼이라고 한다면 멀쩡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음 뭐 구파코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에서 주행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번을 놓고 8번과 2위로 6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번 4경주입니다. 이번 바로 가서 좋아요. 3,400m 대충 두 경주로 모습을 보면 안 될 건 없죠. 지기가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면 다른 말은 나아진 모습이고요. 6번 놓고 4번, 8번, 10번. 바깥쪽 10번 다르마 6번, 10번 두 마리 앞섰고 9번이
부상경남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신흥 부상이 먼저 이경주입니다. 재고 시대는 상태였습니다. 1번 경주 돌아와서 상대적인 약팀에서 선수를 준비해 못했는데 평균 더그랜드 상태 좋아요. 저번 때는 우연이 아니라 봅니다. 6번 놓고 8번 드려. 8번 더그랜드 두 마리 팽팽하게 맞으면서 세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이어지는 승부처. 7경주 이어서 8경주 승부처로 삼았는데 원체 느립니다. 예, 그냥 추위평의 마필드 얘가 언제 올라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경강판만 쳐다보고 애달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마필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8경주가 과연 이러한 추위평의 마필드를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경주의 키포인트입니다. 한대건은 노리고 싶은 마필이 나왔고요.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도 못 들어온다면 저는 그 마필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대건 노려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 추위평 마필들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솔직히 추위평 마필들은 올라와도 그만 안 올라와도 그만이에요.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타는 마필들이니까. 하지만 그 사이의 틈을 파고들 허를 가지고 있는 마필 과연 어떤 마필인지 한대건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만 9경주입니다. 12번의 마필이 출전했고요. 이견이 필요 없죠. 7번만 오피세븐. 주행검사는 늑발하고 호미권. 그러니 데뷔전에서는 엄청난 발주 능력을 보이면서 선행, 그리고 여유. 욕 나오는데. 욕하면 안 되겠죠. 뭐 말이 그렇게 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기술량 뭐 딸려있었던 거고. 제대로 싸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9월 3일 경주에서도 역시나 좋은 모습으로 저희의 승부 막권을 지켜줬습니다. 오피스7의 천재 1루, 이거 한방 막권, 승부 막권을 가지고 가서 마지막 메인 승부처였었는데 적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피스7은 역시나 뭐 충막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견이 필요 없는 마필이고, 일본 대성관리는 지난번에 1등급의 마필들의 경주였어요. 오픈 경주였기 때문에 그냥 얼레벌레 나간 거죠. 자다가 나가서 그냥 혹시 경주 깨질까봐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좀 선행을 가는 게 난데, 뭐 선유권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조금은 좀 밀려 보여요. 이게 뭐 OK 굿은 지난번에 왜 1800을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세영 교수가 또 말도 괜찮다고 해갖고 엄청나게 팔렸죠, 이거. 못 들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1800이 좀 버거웠다고 보고요. 1600m라는 적정거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전개가 뭐 선행, 추임 뭐 다 되는 마필이니까 김영국 기수 뭐 두 번 실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대끼리 막권에 대해 소리가 상당히 높죠. 엄마 아치아치는 3차 승급했으니까 그저 그렇고. 이 시험 브로드웨이 신도 선유권에 가담을 하면 뛰는데, 그래도 브로드웨이 신의 최적 전개는 선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선행을 가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뭐 따라가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페로비치 능력이니까. 근데 뭐, 7번 놓고 2번, 11번 팔리는데 뭐 둘 중에 하나는 도안형 뭐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깨지면 11번이 깨질 것 같아요. 선행을 성공하면 7번이 오겠지만, 깨질 소지가 50대 50으로 보면 7번이 깨질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7번을 놓고 2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뭐 11번, 5번 뭐 이런 마필들인데 배당도 없는데 뭐 저거 뭐 얼마나 맞고 사시겠습니까? 대충 하고 넘겨야 저런 거나. 할 거 많아요. 아직도. 아직 3개나 남았는데 뭐. 자, 한대건 10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공간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할 더바로 메인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1등만에 앞으로 주셔야 대천원파크 부상경남 4경주 1600m에서 국내산 6등급 4경주입니다. 이번 캐팅가이. 이번 경주가 저는 기계라고 봐요. 이거는 한 바에서만큼이라고 한다면 멀쩡하게 앞서 있습니다. 설마 쿠파쿠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에서 주행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번을 놓고 8번과 2위로 1번. 6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레츠런파크 부상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번 4경주입니다. 뭐 바로 가서 보기 좋아요. 3,400m 치고 2번경주로 모습을 보면 안 될 건 없죠. 기술을 바꿨다 하더라도 보면 다른 말은 나아진 모습이고요. 6번 놓고 4번, 8번, 10번. 바깥쪽 10번 다르마 6번, 10번 두 마리 앞섰고 9번
부산경남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신흥 부산경 먼저 유경주입니다. 대우시대를 상태했습니다. 일반경도 돌아와서 상대적인 약점에서 선수를 준비해 볼 수 있는데 평균 더블랜드 상태 좋아요. 전북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6번 8번지죠. 8번 더그랜드 두 마리 팽팽하게 맞으면서 자,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제가 매번 인정했던 마필이 하나 있어요. 이번 센터포. 자,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제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7kg 나온 중량이잖아요. 지난번에 57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번 경주의 관건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충만 놓고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이거 뭐 센터포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센터포버도 안고 가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노리고 싶은 마필이 딱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마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수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 마필에 대해서 한 3-4번을 얘기를 했었고 이 마필에 대한 지금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발전하는 과정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워낙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마필이 무조건 올 거다가 아니라 저는 이 경주의 편성을 능력을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마필이 조금 뭐 등한시되고 무시당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더 좋은 조건이다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게 오로지 한대건이라는 사람의 단순한 판단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팔마 스마트 보배가 인기만으로 팔릴 때도 제가 지난번에 깔끔하게 집어드렸고요. 저는 이번 경주 역시 팔마 스마트 보배를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권의 1, 2위 대끼리마권을 팔린 마필을 다 세게 안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도대체 무엇이냐?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칼날 갖고 송곳 같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초특급 더버가면서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승부를 해봐야 되는 경주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0m고요. 12마리 앞인데 한 방으로 끊어도 할 말 없고 이런 건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이즈로 놓고 보면은 이거 우리 행복이 더 낫습니다. 이 56.5kg라는 중량이 상당히 무거운 건 사실인데 안쪽 2번 게이트를 차지했고요. 7번 PK 파티는 데뷔한 이후에 사전 전승이죠. 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송문길 조교사의 편성에 대한 선택? 이게 좀 주요했던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마필이 이기고 올라온 마필들이 별거 없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뭐 능력이 좋아서 뭐 3마신, 2마신 이렇게 이겼다기보다는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는 잘 뛴 것이 아닌가. 이제 검증부대에 올라섰죠. 근데 뭐 선취비 워낙에 자유롭고 뭐 안 될 건 안 된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겠고요. 8번 서울키는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특별경주 그때 뭐 마카오베 뭐 더럽게 많았어 이름이. 하여간 거기에 빠른 레이스에서 뭐 진로까지 막히면서 조전인데 약간 상위권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근데 감량이 워낙에 크니까 눈에 자꾸 들어오고요. 그 뭐 글로벌 드림도 사실 지난번에 문세영 기사 이거 조교하고 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태가 좋다고 얘기를 했던 마필인데 오히려 실전에서는 안 뛰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진영의 거인도 이게 참 신기한 마필입니다. 이게 각질 변경을 지금 하고 있죠.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그러니까 워낙에 진영의 거인이 휘황하기 전에는 순발력으로 주무기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앞선에 좀 가담을 시켜서 경주를 했었는데 이제 발주부터 그냥 누르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누워있다가 한 발을 쓰는데 우리 또 김철호 기수가 이런 마필 잘합니다. 그래서 뭐 입상을 한다면 더 올라가기 좋겠고 삼복이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연화되지 않을까. 이거 끝걸음 상당히 좋아요, 요즘. 지금 뭐 나트랑도 매번 그렇긴 하지만 올라오긴 하는 마필이고.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2번, 7번이 뭐 처제배당일 거예요, 아마. 7번, 2번, 뭐 2번, 7번, 뭐 7번 놓고도 팔리고 하는데 저는 56.5kg도 7번 잡았던 이번 우리의 행복이 안쪽 게이트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막감으로 적당하다고 보고요. 2번, 7번은 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7번을 놓고 뭐 6번만 진영의 건이라든가 9번만 글로벌 드림 뭐 이런 나필들을 좀 분산해서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번 PK 파티가
선행을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 졸전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경주파상을 만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괜찮았죠. 4전을 치르는 동안 걸음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이 편성이 문제 약했던 것이 아닐까. 2번, 7번 말씀드리고요. 2번 놓고 6번, 9번. 실은 나트랑이 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네, 저거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예요. 경주거리 1200m고요. 2등급 경주에 1200m 정말 오래간만에 본다. 하위군은 1700으로 만들어 놓고 2등급은 1200으로 만들어 놓고 야 이건 뭐 대박인데? 터지라고 뭐 고사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장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피는 8번 장산티티가 맞습니다. 뭐 승급전을 치는 마피긴 하지만 4.5kg 감량, 최근 2번의 2연승으로서 이제 명마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항상 그렇게 뛰었어요. 선입권에 한 발 쓰든가 아니면은 뭐 모래에 대한 반응이 워낙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요즘은 모래 먹고서 뛰니까 못 뛴 건 아닌데 2등급이에요. 경주에 1200이니까 이걸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지. 또 능력마가 없죠. 2등급에서 정말 기복이랑 기복을 다 보이는 마피들을 붙여놨으니 그러면 장산시티가 돋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승급전이라는 사실, 장산시티도 어차피 막판 한 발 싸움에 가담을 해야 된다면 1200m가 최근 2번의 경주처럼 쉽게 별로 풀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충격감을 놓기는 조금 깝깝하고요. 제가 보고 있는 마피 6번 썬더캣이에요. 지난번에 선행을 나갔었지만 반야동행이 갑자기 무슨 무빙을 해요. 썬더캣이 확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거림이 안 나왔는데 그때는 1900이면 1200 선행 가면은 무섭고요. 그래서 저는 6번 썬더캣은 6세의 마필입니다. 이미 거림이 다 들어갈 때 들어갔기 때문에 후회 없는 한 판을 펼쳐보지 않을까. 3번 라운모리스도 강급이 됐죠. 지난번에 일간 스포츠 경주였었고 정상적으로 말하면 강급되고 첫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도 순발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발주기 타입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가버리면 뭐 6번 썬더캣은 선입권 정리해야 될 것이고 썬더캣이 가면 아무리 선입권 정리해야 되니까 장산시티의 추격전을 따돌리기만 한다면 승산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장산시티가 승급전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3번 심신지로는 뭐 걸음 다 나오지 않았나? 차라리 3번을 뽑고 봐야는 7번마 로얄지 분리가 좀 더 낫다. 동진이는 좀 버거워하긴 하는데 뭐 끝까지 싸움이니까 어차피 6번 썬더캣 로컬 장입니다. 6번을 놓고 뭐 4번, 8번 두 마리 앞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이 경주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번 놓고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난 왜 이렇게 이런 나피들은 승급전에서 꼴까보 떠는 걸 하도 많이 봐갖고 그래도 썩어도 준치인데 2등급에서 아니면 1등급에서 강급돼서 한번 라운 모리스가 싸우는 상대가 있는데 코락코락 하겠습니까? 뭔가 승급할 있으면은 정경만 좋지 뭐 나아진 게 없어 말이야. 자, 이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2경주까지 한 대건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10월 14일 토요일 경마였습니다. 뭐 제가 일요일 경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픈 메인 승부 경주 왜 하는지 그리고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정말 양아치인지 양아치라면 이런 거 안 하겠죠. 돈만 빨아먹고 가면 끝인데 사죄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파악하고 더 공개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 한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경마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